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론식으로 기본서대로 공부하면은 많이 힘듭니다. 요것은 공식 하나를 외우고 이 공식에서 필요한 이론이 뭐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뭐가 있느냐? 양도, 차익, 빼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순서는 1차 양도차익 구하고 2차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요 순서대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알면 여러분이 홈택스에다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다 하니까. 다만 절세를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공식 한번 해보죠. 양도차익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공제다 하기 전에 장기라는 말이 나와요. 장기보유. 장기보유다 그러면 오랜 기간 갖고 있던 것들은 특별히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거죠.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미등기는 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비과세나 공제를 못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 보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특별히 공제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 5개 아까 배웠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5가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3가지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오케이? 그럼 시험에 나올 땐 뻔하죠? 요거 나오죠? 토지, 건물에 한하여 공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개가 아니라 몇 개? 3개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런 것들 나오면 헷갈려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장기 보유. 보유는 국내 자산만. 외국에 있는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국내 것만.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자산별로 공제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해보죠. 자산별. 자산별이라는 건 물건별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 따로 따로 공제받는 걸 자산별로 공제한다. 해보자. 자산별로 따로 각각 이게 자산별로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제율을 외울 때 쉬워요. 공제율은 3%예요. 몇 프로? 1년에 3%니까 연수에다가 3%만 곱하면 되니까 얘는 외우지 말아요. 3년 이상 보유. 그럼 3년 이상, 4년 이상, 점점점점 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해보죠. 3년 곱하기 3%, 9구단 33은 얘만 10%예요. 처음만 계산하기 편하라고. 나머지 3%만 곱하면 되는데 4, 3, 10%, 10년 3% 하면 얼마? 30%. 최대가 30%예요. 20년 보유에도 30%, 100년 보유에도 30%. 최하 10%부터 30%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신경 쓰면 돼요. 이해가요? 5년이면 한참 걸려. 6년이면 그렇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혜택을 더 줘요. 1세대 1주택은 8%예요. 1년에 8%. 그러면 3년 382, 482, 그 다음 10년이면 최대 80%가 상한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제율이라는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곱하기 3, 곱하기 8. 그런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공제율 알았으면은 재밌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양도가액. 아주 단골 메뉴예요. 정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공식 가치 앞에 있는 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얘는 공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 그러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나온다. 끝.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이론만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 몇 년 이상? 3년 이상. 몇 개만? 3개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국내, 외국의 건 안 돼요. 국내 것만 3%, 8%. 그 다음 양도 차익에다 곱하지 양도가액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착각하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공식을 생각하면 편하죠. 틀릴 수가 없잖아. 같은 공식에 있는 걸로 대입해야지 다른 공식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끝. 여기서 시험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그럼 미등기로. 그러니까 아까 종합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걸 왜 다 지워나갔고 종합문제가 하나 나왔죠. 종합문제는 양도소득세 하나를 주어지고서 지문을 하나 뺐는데 여기서도 하나 나왔어요. 미등기. 미등기는 장기보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 안 나왔으니까. 되겠습니까? No. 공식 시작. 여기를 못 지나가네. 여기를. 자, 양도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소득금액 빼기 양도소득기본공제.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죠. 쓰기 싫어가지고 이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공식이 요거하고 요거예요. 2개. 원래는 3개였었는데 하나에서 2문제가 확 출제가 됐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얘죠. 그러면 이게 얘는요 따로따로 나올 때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얘랑 비교해서 한 문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해를 하세요. 기본공제, 여기 있는 여러분한테 다 적용하는 게 기본공제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기본공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안경 낀 사람만 따로 혜택을 주는 게 특별공제. 이렇게 접근하면 쉽잖아요. 따라서 과세 대상을 둘러보면 돼요. 과세 대상 5개 배운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해주면 무조건 기본공제죠. 그 중에서 3개만 하면 뭐가 되죠? 특별공제. 이렇게 접근하면 좀 낫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아주 요거랑 또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요거랑 비교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복습도 되잖아요. 첫째,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쟤는 장기 보유니까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조건이 있죠.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하죠. 이거는 과세 대상 모두에 대해서 한다. 이게 모두 해주면 기본공제, 일부만 해주면 특별공제. 용어 자체가 답이 나온 거니까. 이해 가나요? 아니죠? 또 한번 해볼게요. 국내 자산만 봤죠? 그럼 얘는 국내 9개 모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집을 팔아도 기본공제는 해줘요.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도 기본공제 해줘요. 팔기만 하면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기본공제죠.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월급 원천징수할 때
연말정산할 때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받죠. 괜히 설명했어. 이거나 할 걸. 모두. 그 다음에 이건 자산별로 공제인데 얘는 소득별로 공제라는 거. 자, 이거 갖고 설명해 주면 돼요. 해보죠. 소득별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소득별로라는 말은 소득별로 1년에 250만 원 공제. 1년에 소득별로. 이 말이 뭐냐? 소득별로라는 것은 1년에 250이다. 그러면 과세 대상 5개 있죠? 이거를 3가지의 소득으로 나눠요. 몇 가지로? 마지막 파생상품. 파생상품. 그럼 여기에서 1년에 250만 원이. 파생상품 따로. 그 다음에 주식에 관한 것 또 여기서 1년에 얼마죠? 250만 원. 그럼 나머지 소득은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합산해서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과세 대상을 3가지 소득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1년에 250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소득별로. 그럼 소득별로 250이면 250 얼마죠? 750이죠. 750인데 국내, 외국 모두라고 그랬죠. 그럼 국내에서 파는 거 250. 외국에서 판 것도 똑같아요. 250. 따라서 소득별로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NG 다시 국내 거도 250 외국 거도 250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얼마? 그렇죠.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750 외국 거 750이니까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소득별로. 근데 소득별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 순서대로 공제해 줍니다. 순서대로 공제라는 건 1년에 부동산도 여러 건 양도할 때가 있죠. 이게 시험의 포인트.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018년 5월 5일 날 토지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주식을 팔았어요. 8월 8일 날 건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올 때 이게 중요하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주머니에 얼마 있어? 이 친구한테 10만 원을 뺏으려고 그래. 얼마? 10만 원. 내가 10만 원 받을 게 있어. 지금 얼마 있어 주머니에? 1,000원? 그러지 말자 좀. 왜 나한테 그래? 10만 원 뺐는데 좋다 이거. 1,000원 뺐었어요. 1,000원뿐이 주머니에 없는데 10만 원 달라고 우길 순 없잖아요. 1,000원뿐이 없으면 이번에 1,000원만 뺏어요. 내일 또 만났을 때 얼마 있어? 10,000원. 그럼 10,000원 뺏고 이게 순서대로 공제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1년에 여러 건 양도했을 때 합해서 250만 원인데 양도소득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있다. 얼마 받으면 돼요? 100만 원 받아야지. 100만 원뿐이 없는데 250 받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나와봤자 환급 받은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제라고 하는 건 있는 것만큼 뺏는 거란 얘기지.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이 50만 원이 있어. 그럼 얼마 받아요? 그래, 이제 좀 말이 돼가네. 말이 통하네. 70만 원이면 쉬운 건 대답 잘해요. 여기 요거 시험 문제가 요거지. 요렇게 나오고 양도 꼭 소득 금액이 주어져요.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가정하지. 그럼 문제가 뭐라고 나오느냐? 문제가 2018년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양도했으면 소득을 구별하란 말이야. 요 놈과 요 놈은 같은 소득이죠. 합해서 250이에요. 주식은 따로 있으니까 주식은 따로 250이에요. 일단 개념 이해가요? 해봐요. 소득별로. 소득별로 뜻 이해가요? 쟤는 자산별로예요. 자산별로는 따로 이게 자산별로란 얘기고, 소득별로는 과세 대상을 세 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죠. 요거 합산해서 250, 따로 250, 따로 250. 그럼 볼게요. 5월 5일 날 토지인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뿐이 없대요. 그럼 공제 얼마 받아요? 100만 원뿐이 못 받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여기에서 200만 원 있대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50 받을 수 있는 거지. 합해서 250이니까.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소득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 게 기본 공제라는 얘기죠. 얘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은 250 중에서 200만 이번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득을 셋으로 나눈다는 거. 이해 갑니까? 이렇게 1년에 여러 건의 양도를 했을 때 소득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이 중에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으니까 예전엔 요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그거 알아두면은 순서대로 공제라는 말 이해가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는 항상 무엇 범위만큼 받는다? 양도소득 금액 범위만큼 받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끝. 중요한 공식 두 개가 끝난 거예요. 얘와 얘랑 공통점은 하나뿐이 없어요. 등기가 돼야 된다는 것. 나머지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에이? 근데 자신들이 없어 보여요. 저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 매일 배웠던 공식이죠. 과, 세, 표, 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오죠? 산출세.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걸까요? 세율이죠. 세율은 차등비례 세율은 외우라고 그랬죠. 초과 누진 세율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볼게요. 세율은 과세 대상이 있었죠. 과세 대상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은 하나만 공부하면 돼. 하나. 주식 X, 파생상품 X. 그러면 뭐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죠. 요거 한 토막. 그 다음 기타 자산 한 토막. 요렇게 공부하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끝이에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것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요.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 쓰고 계시나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첫째가 1년 미만. 해보죠.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미등기. 끝.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리듬을 맞춰서 해도 되잖아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미등기. 미등기는 제일 높아요. 70%.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미등기 세율이에요. 몇 프로? 요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됐어요. 오늘 하죠 뭐. 그 다음에 1년 미만. 1년 미만은 50%. 세금 반이나 내야 돼요. 2년 미만은 줄어 40%. 외우기도 엄청 쉽잖아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2%,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는 6%부터 42%까지 7단계로 세율이 7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외울 필요 없어요. 6에서 42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다면 주택이다 그랬으면 1년 미만은 깎아줘요. 40%. 주택은.
그 다음에 2년 미만 주택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주택만 요 세율 적용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요건 알아둬야죠. 자, 정리할게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6에서 42%. 미등기 끝. 세율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보유기간이 없어요. 얘는 보유기간에 따라 나누죠? 얘는 보유기간이 없이 6에서 42%예요. 그러니까 세율 외울 건 이것뿐이 없어요. 나오면 여기에서 나오죠. 다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아까 설명했었죠? 그때 비과세 요건은 복습할까요?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중에서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 돼야 되죠. 비과세. 그 다음에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 즉 2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이게 뭐죠? 다주택자죠. 여러분이 매일 지금 3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파세요. 4월부터 중과세 합니다 그랬죠? 그거죠. 요거는 요거예요. 6에서 32%, 6에서 42% 기본 세율이 있죠. 여기에다가 2주택인 사람이 팔면 10%가 가산이 돼요. 몇 프로? 그러니까 최하 16%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52%까지. 여기 있는 세율에다가 몇 프로만 더해줘? 1세대 2주택을 팔았을 때.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6에서 42%에다가 20%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최하 26%부터 최대 몇 프로? 62%까지.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 없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을 양도했으면 10%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20% 가산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숫자만 알면 되는데 뭐 2주택 몇 프로? 3주택 이상? 4주택? 당황했어 잠깐 동안에. 이상. 요거 알아두면 세율에 관한 건 끝.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공식 끝이에요. 나머지 신고 납부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계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지워도 되나요? 찍으실 분은 찍고. 자, 하나 간단하게. 그러면 초과 누진 세율, 얘네들은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세율이라고 그러죠? 차등비례세율이라는 얘기죠. 그죠? 차등비례세율은 외워야 되고 초과 누진 세율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게 여러분 교재 중에서 어떤 걸 보냐 그러면은 329쪽에 맨 위 박스 나와 있죠. 그게 바로 7단계 누진세율이에요. 과세표준 크기를 7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1200 이하, 4600 이하, 8800 이하, 1억 5천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7개로. 그리고 세율이 달라요. 1단계는 100분의 6, 6%, 2단계 15%, 3단계 24%, 4단계 35%, 38, 40, 42. 요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42%가 나온 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6에서 42% 7단계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요건 뭐냐 하면은 잘 봐요. 차등비례세율은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일정해요. 초과 누진세율은 과표 크기에 따라 구간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은 구간세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보죠. 구간세율. 교육용은 기본세율이라 하고,
실무하는 사람들은 구간세율. 그러니까 전철이나 기차, 여기는 전철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철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죠? 서울은 어떻게 해요? 구간별로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걸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은 기차 요금 생각하면 되죠. 기차 요금 여기까지는 몇 킬로까지는 얼마, 초과되면 얼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버스도 그런가요? 그럼 뭐로 예를 들어야지? 나 광주 살아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되는데, 여기다가 왔다 갔다 하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비교 한번 해드릴게. 차등비례세율이다. 차등비례세율이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럼 세율이 6%다. 그럼 얼마가 되죠? 36. 숫자가 다 이렇게 되나? 180만 원? 180만 원. 그죠? 무조건 세율이 똑같아. 그런데 초과 누진세율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둘로 나눠요. 1단계는 얼마까지예요?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6%예요. 그럼 72만 원 나오죠. 3천만 원인데 2단계가 4600까지죠. 요거 2단계 들어가죠. 몇 단계? 2단계면은 1200은 계산했으니까 초과된 게 1800만 원이죠. 2단계 세율은 몇 프로라 돼 있어요? 15% 적용하는 거예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요거 계산하니까 270만 원이라 가정을 해보죠. 계산하지 말고 이렇다 하면 되잖아요. 이해가요?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342만 원이 되죠. 되나요? 그럼 비교해봐요. 똑같은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데 차등비례세율은 180만 원뿐이 안 나와. 누진세율로 하면 얼마가 나와요? 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누진세율이 무섭다는 거예요. 누진이라는 것은 1단계 금액, 적은 금액은 세율이 낮지만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소득이 있건 없건 똑같이 적용하는 거고. 누진세율의 무서움 알겠어요? 같은 액수인데 차이는 배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확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누진세율. 요게 여름에 우리가 겪는 전기요금 누진제 있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누진세율이 무서운 거다. 요거에 관한 것들. 요거에 관한 것들은 이제 또 한 번 개정은 안 될 거예요. 지금 개정 작업 들어갑니다.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상속증여세법, 종부세법 대대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뀌지 않길 내가 기도하는 거죠. 안 바뀔 거예요. 시험 때까지. 요 정도 개념 이해 갑니까? 끝 해서 공식이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 물어봤을 때 1번 양도가액, 2번 양도차액, 3번 양도소득금액, 4번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여기까지를 순서 물어보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기본서에도 문제가 있고요. 양도차익 먼저 구하고, 자, 처음에 어디부터 출발해요? 양도가액. 파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양도차익, 세 번째 양도소득금액, 네 번째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은 거의 안 나오니까 순서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양도가액부터 출발한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죠. 끝. 밑줄 안 쳐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공식을 다 외우고 이론은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공식 하나 쓰고 여기서 필요한 이론이 뭔가, 요 공식을 쓰고 여기에 필요한 이론이 뭔가, 요 공식 쓰고 여기에 필요한 이론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정리가 잘 됩니다. 책 페이지 순서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330쪽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330쪽은 뭐 됐고요. 331쪽에 5번 미등기 양도자산 있죠. 요거 특징이라고 나왔지만 특징이 좀 그래요.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등기가 안 됐으면 어딘지 못 찾았어요? 331조 찾았어요? 맨 위에 5번 미등기 양도자산 특징. 요건 뭐냐? 등기가 안 된 것들은 불이익 주겠다는 얘기죠. 다 설명드린 거예요. 1번 비과세나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계산구조에서 동그라미 4번부터 보세요. 세율은 높습니다. 미등기 몇 프로?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나 1번 필요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필요경비라는 것 속에는 모두 있어요. 취득가액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비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등기가 안 됐어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고 등기가 안 됐어도 옛날에 취득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미등기인데 양도가액만 인정하고 취득가액 인정 못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등기가 안 됐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경비만 받아요. 나머진 다 못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했잖아. 등기가 돼야지 받고 등기가 돼야지 받는다. 미등기는 공제 혜택이 없어. 비과세도 없어. 그러나 필요경비는 받을 수 있다. 세율은 제일 높다고 그랬죠. 몇 프로? 70%.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런 게 있죠. 미등기 불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했을 때. 그럴 때만 불이익 주는 거죠. 나는 법에 의해서 못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못해. 계약 조건으로 등기가 불가능해. 이런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바로 331조 2번 밑에 등기 의제라고 나왔죠. 법령이 정하는 등기로 본다. 등기가 안 됐어요. 근데 법에 의해서 등기로 인정이 되는 거. 1번 밑줄 장기할부. 이거 얘기했죠 아까도. 보세요. 상가를 샀는데 이게 20년 할부예요. 그럼 이전 이거 기억나나요 아까? 양도 시기에서 장기할부 조건으로 사면은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고 했죠? 그새 잊어먹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그날이 취득일 된다고 그랬죠. 알아둬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도 한 2시간 지나니까 없네요. 그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20년 하고 있다가 15년에 양도할 때가 있죠. 할부 안 끝났죠?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조건으로 안 되는 거죠. 팔았어도 미등기가 됐어도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또 이게 있죠. 내가 주택을 하나 건축을 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자가건축물은 언제가 취득일이라고 그랬죠? 사용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그죠?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 안 받으면 무허가죠? 이해 가나요? 그럼 건축법의 허가를 못 받았으면 미등기가 됐겠죠? 이걸 양도해도 미등기 된 채로 팔게 돼 있죠? 그럼 나는 하고 싶은데 건축법 때문에 못 받는 거란 얘기죠. 불이익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농지교환 아까 배웠죠? 농지교환을 하는데 농사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건 이전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농지는 짠하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자 볼게요. 1번 밑줄 장기할부 조건. 2번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안 되는 것들. 그 다음 뒤에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교환까지 보면 되고
4번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안 되는 것들 다 설명한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건 등기가 불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외울 필요 없죠. 이거는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건 등기가 안 됐어도 등기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요건 상식.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등기해야지, 다음 달에 이전해야지 하는데 수용당했습니다. 이건 야 나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이거 안 돼. 우길 수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됐어도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어도 등기된 걸로 간주한다. 불이익 안 준다는 얘기죠. 6번, 7번 몰라도 되고요. 거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6번 양도소득 계산의 특례 이렇게 나와 있죠. 체크. 요거는 나중에 지문 하나가 2017년 나왔지만 요거 나중에 요약 때 문제 풀일 때 한번 해드릴 겁니다. 어디까지? 쭉 넘어가서 336조까지. 그건 다음 과정에서 요약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337쪽에 납세 절차 나와 있습니다. 납세 절차다 그랬으면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한 차례 해드릴게요. 저 끝에다 갈까요? 불안한데? 요거 지워도 되나요? 요 꼭 써갖고 한번 요약으로 보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납세 절차는 우리가 조세총론에서도 다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 한번 하죠. 납세지. 납세지는 어디가 되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죠. 종부세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한다고 그랬죠. 신고 납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정 신고 납부. 잘 알아둬야 됩니다. 확정 신고 납부. 다 배웠죠? 기억나나요? 불안해. 예정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죠? 2개월.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확정신고는 뭐냐?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몇 월이죠? 5월달이 되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확정신고는 내년 5월, 예정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날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까지 한번 해볼게요. 보죠. 예를 들어서 언제 양도했느냐? 오늘이 몇 월 며칠? 이제 별걸 다 대답을 못해. 요때 양도했어요. 토지를. 그러면 예정신고 해야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한 달, 두 달, 5월, 6월,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하는 걸 무슨 신고? 예정신고라 얘기하죠. 이해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예정했으면 요 금액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예정신고 2번 이상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랬으면은 반드시 확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있죠.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을 때 매달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하죠?
매달 원천징수하고 매달 연말 때 정산하죠. 정산이라는 건 뭐예요?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내죠. 요 확정신고가 바로 그거예요. 정산 개념이에요. 정산. 1년에 5월 달에 집 팔고 7월 달에 땅 팔고 여러 번 팔았으면 예정신고 여러 번 했겠죠. 그러면 5월 달에 어떻게 하느냐? 정산 들어가는 거예요. 1년간 양도했던 것을 정산을 해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겠죠.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추가로. 왜 추가로 되느냐? 과세 표준이 처음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합산하니까 과표가 높이 잡히겠죠. 그럼 세율도 높아지겠죠. 됐어.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됐어요. 자,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죠.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했으면 확정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은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가산세. 기억나요? 가산세다 그랬으면은 벌써 4번째 하는 건데 걱정 말아요. 지금으로부터 2주 뒤에 또 할 거니까.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불성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사기 부정한 방법이 있죠. 첫째, 무신고 아예 안 했으면 몇 프로죠? 20%. 기억나요?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사기는 몇 프로? 40%. 얘는 하루 뒤에 내도 20%, 그 다음 한 달 뒤에 내도 20%, 한 번만 계산하죠. 그런데 돈 내는 납부는 매일매일 계산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얼마씩이 붙는다? 10,000분의 3. 이러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마무리가 요거죠.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2가지. 양도소득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분납을 할 수 있다. 그죠? 분할 납부하려면 첫째 신청을 해야 되겠죠. 2번째 금액은 1,000만 원 초과돼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는 얼마 초과해야 분납이 되죠? 500만 원.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금액이 다르니까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요거죠.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어요? 이거 개강 첫날부터 강조했는데 이게 나올 때가 됐다고. 개정이 돼서. 양도소득세에는 쫓아다니는 건 있어요.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다녀요? 10% 쫓아다니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뭐라고 그랬죠? 독립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부가세를 물어보면 있다 없다? 없다. 쫓아는 다니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독립세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처음에 할 때 했고 끝날 때 또 하네요. 하나 더 볼까요? 아까 복습. 종부세. 종부세는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얘는 부가세예요. 다 부가세지만 얘만 독립세라는 거. 쫓아는 다니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여기까지는 이성이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죠. 얘는 동성이 쫓아다니는 거야. 얘도 독립세, 얘도 독립세니까. 얼마나 내가 안 되면 유치하게 설명할까나. 얘들은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가세고, 얘는 성이 같으니까 독립세, 독립세고. 그렇게라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면 이제 끝. 지금 설명한 내용이 343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44쪽의 8절 동그라미 국외자산. 국외자산은요 특별히 많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국내 자산하고 거의 같아요.
따라서 이건 문제풀이 할 때나 설명 한번 간단히 하면 됩니다. 348쪽 문제풀이 꼭 해보시란 얘기예요. 꼭 아주 기대를 하고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문제풀이 좀 하고요. 오늘 한 거,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운 좋으면 6개 나오는 거예요. 종부세 한 문제, 양도소득세 5개. 분량 얼마 없잖아요. 어려운 거 빼놓고 나니까, 시험 출제된 거 빼놓고 나니까 요거 줄잖아요. 그것만 오늘 제발 이번 주에 복습 좀 하세요. 문제풀이 하시고. 6문제짜리 6문제, 16개 중에 오늘 해서.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해는 가요? 해볼만 해요? 알았던 거 더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게 굉장히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중요한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만 따로따로 하면은 글쎄 별로 분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공은 어디한테 갔어요?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공은 여러분한테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은 좋은 효과 볼 겁니다. 그리고 2달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기본서에 다 써놨죠? 이제 기본서 덮고 새로운 책으로 또 공부들 하고 하니까 또 새로운 책에다 또 쓰면 되지 뭐. 그래서 2달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요약을 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책보다는 분량이 좀 적겠죠? 그것만 달달달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릴까? 10분 일찍 끝나네요. 우리가 할 분량만 하고 끝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